안녕하세요. 저는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헌법과 행정법을 가르치고 있는 성중탁 교수입니다. 저는 경북대학교 법학과 9호 학번입니다. 2002년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서울 소재 법무법인에서 7년여간 변호사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학문에도 뜻이 있어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를 받았으며 2012년 3월부터 이곳 경북대학교 로스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법 강의는 제 책 여기 보이는 책 서문에도 나와 있지만 제가 10년 넘게 우리 로스쿨생들을 상대로 헌법재판법 수업을 하면서 활용한 수업 교재를 책으로 내고 싶은 욕심이 한 2, 3년 정도부터 생겼습니다. 그러던 차에 작년 2022년도에 경북대학교 학술 저술 사업에 운이 좋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선정된 결과로서 우리 경북대학교 출판부의 도움을 받아서 좀 많이 부족하지만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그 제목대로 헌법재판에 관한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1988년 9월 1일 헌법재판소 법이 발효되고 같은 달 15일 재판관 9명이 임명됨으로써 탄생을 하였습니다. 재판관 9인은 행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3인, 그 다음에 입법부를 대표하는 국회에서 3명, 그 다음에 사법부를 대표하는 대법원에서 3인을 선출해서 총 9명 재판관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9명 재판관은 모두 변호사 자격을 취득을 해야 선출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헌법재판은 1987년도 현행 헌법이 9차 헌법 개정인데요. 우리는 그 광복 직후에 1차 재헌헌법부터 지금까지 총 9번의 헌법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동안에 근데 우리나라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유신이라는 그 독재 시절도 있었고 그 다음에도 5.18을 통해서 집권한 군사 정권을 거쳤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적으로는 많이 비약적인 발전을 했지만 국민의 인권적인 측면에서는 좀 보호가 미흡하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예전에 우리 헌법재판은 대법원에서 이렇게 미국과 일본이 지금 대법원에서 헌법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법원이 하기에는 상권 분립적 측면이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조금 약하다. 그래서 획기적인 독립된 보다 제3의 기관을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헌법재판소법을 만들고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라는 제3의 독립된 재판기관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은 크게 위헌법률 심판, 그러니까 국회가 만든 법률에 대한 그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심판, 그 다음에 고위공무원,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무원에 대한 탄핵 심판, 그 다음에 국가기관 상호 간에 서로 다툼이 생겼을 경우에 그것을 해결하는 권한쟁의 심판, 그 다음에 예전에 통합진보당 사례처럼 어떤 특정 정당이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정당이라는 단체가 나왔을 경우에 그 정당을 해산하는 정당해산 심판이라는 총 5가지 재판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헌법재판법이 가지는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입니다. 이런 기본권 보장을 통해서 원래 법이라는 게 이제 어느 누구에게도 그 사람의 지위나 명예나 부를 떠나서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모두가 공평하게 작용하는 국가를 유지하는 것이 법의 목적입니다. 그 법을 유지하는 최고의 우리나라의 보루기관이 바로 헌법재판소고 그것을 관장하는 법이 바로 제책이 담긴 헌법재판법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는 몇 년 전에 벌써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죠. 2017년도로 기억되는데 전직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중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서 우리 국민이 뽑아준 대한민국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판결에 의해서 대통령직에 물러나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전 국민적으로 도대체 헌법재판소가 뭐 하는 기관인가? 헌법재판법이라는 게 뭐냐? 관심이 대폭 증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 그 다음에 남성만 호주로서 소위 말하는 호주제, 남성 호주제에 대한 그 위헌 결정, 그 다음에 군 제대자, 군대에 갔다 왔다는 이유로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받아서 상대적으로 여성들이 불리했는데 거기에 대한 위헌 결정,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서는 간통죄가 위헌이라는 결정, 뭐 낙태죄 처벌 조항 위헌이라는 결정 등을 통해서 국민들의 피부 깊숙이 많이 와닿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로스쿨에서 학생들을 법학을 가르치고 있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법은 상당히 어렵고 멀리 동떨어져 있고 나와는 조금 차원이 다른 세계에 있는 그런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우리 뭐 법 종류는 10,000가지가 넘습니다. 근데 그 법의 가장 높은 기본적인 법이 바로 헌법입니다. 그리고 그 헌법에 구성되는 내용이 크게 기본권하고 나라의 통치 그 구조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그 두 가지 기본권을 침해받았든가 아니면 통치 구조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심판기관이 바로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만큼 헌법재판소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지탱하는 데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 수많은 법 중에서도 가히 독보적인 존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우리나라가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그 국가라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근데 그 자유민주주의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가지는 고유한 권리, 그걸 바로 헌법적으로는 기본권이라고 해요. 그 기본권이 국가나 지자체의라는 어떤 그 공권력에 의해서 침해당했을 때 그 침해의 위법을 확인해 주는 곳이 또 바로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개별적으로는 그런 공권력 행사에 대한 위헌 심사를 통해서 국가기관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우리나라를 지탱하는 것이 이제 대통령제 우리 국가이긴 하지만 우리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라는 3권이 분리된 국가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단독으로 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전행을 하면 박근혜 대통령 케이스처럼 탄핵을 받아서 그 직위에서 내려와야 되고 형사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그게 바로 우리 자유민주주의라는 거죠. 자유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인 국가입니다. 그런 그 기본적인 나라의 두 가지 기본권 보장이랑 민주주의와 그다음에 법치주의까지 모든 것을 구현하는 최후의 보루, 헌법적인 그 그죠? 지킴이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헌법재판소고 그 헌법재판소의 그 재판 관할이라든지 재판 진행 순서, 그다음에 판결하는 방법, 그다음에 과정, 그다음에 그 결과, 효과까지 모든 것을 최신 판례와 더불어서 이론과 판례를 집대성한 것이 제 책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법학을 전공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한 번쯤 가볍지만 좀 무거운 심정으로 이렇게 한번 잘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헌법재판법 강의의 저자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성중탁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